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협조하지 않던 지금까지 안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북 특사 서훈과 조명균, 임종석은 안 돼. 왜 그러죠? 세 사람이 왜 각자 안 된다는. 한미 동맹에 있어가지고 시각차가 자신들이랑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누구 좀 원하는 사람 한 명 같이 가면 어째 팀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온 직후에 계속 장애투쟁하면서는 주사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훈, 조명균, 임종석은 주사파라서 안 된다.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서훈은 국정원장인데 무슨 주사파고.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개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개헌도 있고 남북관계 중요한 한반도 미래를 결정한 거니까 자유한국당에 아주 한 분 홍준표 대표는 아닐 것 같고 누구 좀 모시고 가지요 좀.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외교의 하나 피크를 한번 이뤄보죠. 뭐 외교인지 그것이 남북관계의 내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유한국당이 논평한 보게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특사를 보내더라도 가려서 보내라고 요구한다. 다음 3위는 절대 안 된다.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 비서실장.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렸고 김영철도 천안함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조 장관. 친북 대화놀이에 푹 빠져있는 서 원장이다. 이들이 나섰다간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에 홀딱 녹아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현송월의 공연에 눈물을 흘려서 안 돼. 이를테면 논리가 그렇다니까요. 주사파에서 전향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면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너무 뭐 안 되는 이유도 좀 합리적이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북한의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논리랄까 프레임인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하나의 나라이거나 집단이잖아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친한 척 하다가 나중에 전쟁 일으킨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북한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장평화 논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비문인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김영철이죠. 김영철과 워커힐에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서훈 또는 조 장관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에 2박 3일, 3박 4일인가 2박 3일 과정에 대화했던 것을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이나 조 통일부 장관 중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통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두 사람은 실무 개념에 반드시 팀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팀장, 소위 단장을 누구로 할 거냐, 정세균으로 할 거냐, 이낙연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임종석으로 할 거냐 이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짝 그들이 추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 송영무 말고 저를 데려가 주셔요. 송영무 장관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강요 네. 장관들 중에 맥락을 못 잡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분인데요. 거기 가서 북한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총불이 서로 겨누자고 해보면 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가죠. 예, 예. 자 그러면 새가 날아든다는 공식 네. 강기정 의원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논리가 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추천하면서 국정원장은 안 되는 이유가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로부터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말했어요. 국방부 장관은 대치 상황에서 북한군들과 놀아나는 대상입니까? 입장은 똑같은 거라는 거야. 국정원은 간첩을 잡고 그렇죠. 군대는 적을 막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히려 상황인 거야. 국방부 장관이 훨씬 더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보면 방위 개념으로 안보 개념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논리의 소목에는 그게 숨어 있는 거죠. 국정원이 간첩 잡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특사로 가게 되면 규정상 안 지키는 거지. 그렇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유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예. 특사로 제가 다녀올게요. 네, 그럼 방송은 제가 한 주 정도 빼드릴게요. 다녀와서 이제 연이틀 안 돼. 방송 빠지는 건 안 되고 방송 없는 날 갔다 오십시오. 거기가 좀 길 건데요. 가면 한 3박 4일일 건데 일주일은 7일이거든요. 평일날 가면 화요일날 가면 화수목금 안 되는데요. 도저히. 의원님 네. 같이 가시죠. 참관으로 좋습니다. 마차님 가실래?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꿈 한번 꿔보자고. 네.
그러면 단장을 제가 하고 그렇죠. 실무자들로 알겠습니다. 마차님이랑 그래서 세 사람이 가는 거야. 그림 진짜 이상하긴 하다. 이거 뭐 이거 저 월북으로 또 잡혀버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육로를 통해서 가시죠. 육로로요? 그쪽도 육로로 내려왔으니까. 좋아요. 실제로 그 제 국회에 있을 때 안민석 의원이요. 차를 몰고 개성공단을 지나서 평양까지는 아니고 저 위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직접 차를 몰고. 달려보고 싶더라고 그때. 이게 경계선만 없으면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이번에 응원단이나 아이스하키 선수들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 만 며칠 3주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장마다 가면은 한 동포라고 북한 선수들 응원하러 왔다가 한국 선수들 뛰고 있으면 막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민간 교류가 막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원님도 광주하고 개성 간 축구 시합 열자 이렇게 하셨죠. 예, 이제 경평 축구 서울하고 평양 축구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개성과 광주의 축구 대회 그래서 그걸 이름을 광개토 광주하고 개성하고 축구 대회다. 그래서 광개토 축구 대회를 열자. 물론 이제 그걸 토요일 날 잘 하세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하게요. 광개토.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북한하고 미국 회담도 잘 되고 하면서 좋아지면 이제 문이 열리면 아마 이렇게 물결 칠 거예요. 사실은 독일에서 서독하고 동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90년대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끼리 그러니까 지방과 지방끼리 막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제한 게 아니라 독일 같은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강한 나라니까 지방정부끼리 교류하면서 동독에 있는 지방정부, 서독에 있는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하면서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봤죠. 근데 이제 한국같이 남북이 아주 중앙집권적 나라는 그냥 중앙정부가 다 통제해버리니까 섞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로 하나가 되는데. 법물이 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민간 교류가 탄탄하게 네. 여러 방면에서 분야에서 이렇게 교류가 되면 그렇죠. 중앙 정부가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 물론 이제 대통령부터가 권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뭐 관계토 축구대회나 또 모든 민간 교류가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특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전 느낌이. 과거 정상회담이 대체적으로 정권 말기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초기 아닙니까 그것도. 예.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북한과 교류를 하지 말라는 쪽에 가깝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근데 그들도 그런 주장하잖아요. 체제가 우리가 더 우월하다. 예. 더 잘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적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이며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북한의 어떤 이제 열려야 할 땅 그리고 북한을 통해서 넘어야 할 중국, 러시아로 가야 될 그런 펼쳐갈 이런 큰 넓은 몽골까지 펼쳐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빨리빨리 지금 늦었죠 많이. 그래서 좀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 같은 무리들이 아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교류한다 그러니까 안 돼. 교류 안 한다 그래도 안 돼. 모든 게 다 안 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까 제가 국회에 들어갔다가 홍준표 대표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혹시 약속하고 만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말을 할 건데 저를 특사단으로 좀 넣어달라고 아 무슨 말인가 하셨네. 동의해달라고 거기서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럼 얼굴 보면 인사를 하십니까 그분하고? 원래 이제 홍준표 당대표는 저하고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아하. 제가 정무수석으로 추천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준표 대표도 강기정 정도 오면 국회에 이렇게 대화가 되지라고 해서 찬성을 했다는 의원님, 후일담을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불리하신 발언이십니다. 홍준표 대표마저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현역 같은 강기정. 아니야. 이 홍준표가 인정하는 사람이면은 인정할 수 없어. 아니 근데 뭐 아니 이것은 여야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우리 대표단 또 대표한다고 네. 하잖아요. 국회는 어떻든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해도 200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마저도 공감하고 동의해 줬던 현역 같은 강기정. 잠깐만요. 프레임을 바꿀게요. 네. 최소한 이 여권에 계시는 정치인 중에
홍준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 좋아요. 이렇게 가야 시작이요. 좋습니다. 네. 내가 갑인국 어린 것은 다른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지난달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스와 무관한 청와대 기록물들도 찾았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이후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 문건을 이렇게 쓰는 건 압수수색 목적에 맞지 않고 특히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배된다며 검찰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채 영포빌딩에 기록물을 보관해온 건 이 전 대통령 측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법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에도 재임 당시 기록 중 24만 건을 30년간 공개가 불가능한 지정 기록물로 묻고 후임 정부가 열 수 있는 비밀 기록물은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기록물법을 이용해 재임 당시 기록을 봉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경천 동지할 일이 이전 대통령의 가족 관련이란 점만 밝혔습니다. 당락이 이제 바뀔 정도의 이제 그런 일들이 한 3건 정도가 있었어요. 예. 후보 측이라 하면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가족도 포함되겠죠. 예. 그런데 정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 가족이 김윤옥 여사란 사실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대선 막바지에 김 여사가 정신 나간 일을 했다면서 그 일을 무마하기 위해 집권하면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자신이 사재를 털어 돈까지 줬다고 밝힌 겁니다. 정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일에 관여된 이들은 인쇄 등 기획 일을 하는 사람들로 MB정부 출범 이후에 보상을 요구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 인터뷰 이후 또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궁금증만 키우고 다시 말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대변인은 오늘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정 전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대표적인 군수업체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는 록히드 마틴과 2,400억 원대의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8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뒤인 2010년 이후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 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1조 8천억 원대로 연간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2014년에는 7조 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록히드 마틴에게 돌아갔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후부터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습니다. 약 7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를 총괄했지만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직전인 2009년 록히드 마틴을 대변해온 로비업체 리빙스턴 직원을 통해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